그러니까 우리는 계엄 얘기를 하면 뭐 어디 언론에서는 나보고 뭐 망상이다, 뭐 선동이다, 그런 공격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 와중에 정부가 그렇게 해명을 했잖아요. 국회가 과반수 의결을 해제하면 되는데 뭐 그러냐고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막기로 맘먹고 속으로는. 그렇죠. 막기로 맘먹으라고 겉으로는 당신들 해제하면 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렇구나. 계엄을 하면 우리가 빨리 모여서 해제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요. 훈련이 다 돼 있었죠.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다들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 잘 믿지 않던 민주당 의원들도 그럴 경우 난 이렇게 해야지. 발생하니까 생각해둔 대로 행동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 여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치가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건 민주공화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 여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역행하잖아요. 어디 가겠어요. 방법은 딱 한 개죠. 그러니까 끝에 그걸 정해두고 있었기 때문에 겁니다. 정해두고 그게 시점이 언제냐의 문제였지. 역사가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마키아벨리가 대중의 인기를 잃은 독재자들이 가는 길을 딱 정해놨습니다. 요새로 가서 집거한다. 강력한 병사들을 중심으로. 대신에 성문을 절대 열고 나가지 않을 배신해봐야 저쪽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성문지기로 세워야 돼요. 밤에 문 열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분이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유용할 수 있죠. 절대 문 안 열어줄걸요? 해제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님? 그런 생각 가끔 하시죠? 끔찍하죠. 저는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총을 맞아 죽거나 아니면 칼로 찔려서 죽는 거 전혀 두렵지 않아요. 순식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고문은 싫어요. 야구방망이를 보니까 갑자기 막 야구방망이, 벤치, 립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그건 정말 공포스러운 거예요. 대표님은 그냥 보냈을까? 괴롭혔겠죠. 그 선거 부정선거였다는 자백하고 영상 자수서 찍고 쓰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졌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자해해서 죽었다는 이러면서 이제 백령도로 탁 친이 억하고 죽더라 한 마리.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그렇죠. 저 자수서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선관위하고 짜고 했습니다. 원래 8% 지는 건데 0.7% 지는 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썼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손가락 하나씩 잘라가면서 그거 어떻게 잘라가면서 쓰라고 그러면 써야지. 그걸 누가 어떻게 버팁니까? 자신 아니 저는 손가락 자르기 전에 작동만 보여줘도 썼을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야구방망이를 보니까 당장 진짜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술서 다 쓰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다 인정하고 필요한 거 다 뽑아내고 나서 살려둘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간 사람 많았겠죠 그날. 제가 백령도 얘기하던데 백령도 꽃게밥이 되어 있어요. 아니 이 얘기는 대표님하고 저는 웃으면서 해도 돼요. 저는 사실 죽음이나 이런 건 두렵지 않은데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괴롭히면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죽었을 것 같아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죽을 뻔했어요. 보니까 죽였을 겁니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특히 노상원의 태도를 보면 그 양반은 진짜 뭐 이게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물건 취급, 그러니까요. 수거, 그 언어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다 드러나잖아요. 수거. 그러니까요. 쓰레기 봉다리에 수거. 그리고 무슨 백령도 작전이 끔찍한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사살이라는 용어도 등장하고 폭침시키고 뭐. 근데 정말 끔찍합니다. 해제되고 나서 그래서 긴장해서 숙식하시다가 눈물 나신 적 있으세요 혹시 어느 날? 제가 그 밤에 잠을 못 자니까요.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이제 국회 담벼락을 제가 많이 돌아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나가지는 못하고 잠깐 나가고 앞에 살짝 들어오면 되니까 문 앞에만 싹 이렇게. 근데 거기 철문을 끌어안고 자는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철문 그 창살을 잡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해제된 이후에? 해제 전에. 그러니까 전에? 계엄 시도하고 탄핵 의결 전에. 탄핵 한 해 만에 막. 탄핵 계엄 해제는 됐는데 탄핵 하기 전에. 그걸 지키는 그
국회 다시 들어올까봐. 그 밤새도록 혹시 끌려갈까봐 끌어안고 창살에 손 끌어안고 이러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막 길바닥에 자고 그래서 제가 텐트를 쳐주라고 했죠. 밤샘용 텐트를. 그건 울컥했겠다. 네. 그걸 계속 이제 다니면서 보고 또 불편한 게 없는지 챙겨보고 그랬는데 정말로 눈물 난 장면은 계엄 해제 탄핵 의결된 날 저녁에 집회를 갔잖아요. 그때 나오셨죠, 그때. 네. 네. 그때 엄청 추웠어요. 맞아요. 그게 눈물인지 추워서 나온 눈물인지 모를 건데 제가 단상에 올라가니까 이 전체가 보이잖아요. 예. 응원봉 저 끝까지 끝이 안 보이는 그날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그 끝없이 이어지는 이 오색의 불빛이 그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막 미안하고 고맙고 막 해서 정말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났었단 말이다. 그리고 그 위대함들 저는 정말 국민의 위대함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믿을 게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그때도 사실은 믿을 건 국민밖에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방송에서. 근데 그날 그 쓰리파 신고 나타난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다급하니까 반팔에 막 이러고 들들 떨면서 온 사람이 있었대요. 지금 당장 달려가야 하니까 정신없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도 정말 저기다가 전 기관총을 난사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향해서. 어느 국민이 되면 그랬을 어느 것 같아요. 국민에서는. 예.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 가만히 있으라 그 말 그 사람들이 가슴 얼마나 찢었어요. 그게 20, 30대가 나왔을 거라니까요. 네. 그걸 제압했을 거고 무력으로 제압하면서 충돌했을 거고 처음에 공포탄을 쏘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저항하면 어느 순간에 인계점을 넘어가면 당연히 무력 충돌하죠. 그랬을 겁니다. 네. 그 장면을 그 국민의 위대함에 대한 감동도 있고요. 또 미안함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그리고 그 추운데 저 덜덜 떨면서 저 맨날 며칠 흔들고 있는 저 사람들도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정말 눈물 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태령 보다가 울컥했어요. 남태령 보다가 농민들 상경투쟁은 항상 실패 코스고 항상 그래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2030 여성들이 앉아가지고 뚫어냈죠. 그걸 뚫어내더라고요. 난방버스. 거기 그렇죠. 기발하죠. 기발하고 진짜 새로운 새가 탄생했다. 나는 가도 된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면서 울컥했었어요. 난방버스 대단했어 진짜. 그게 광주의 주먹밥이죠. 맞습니다. 네. 윤석열은 왜 개혁을 했을까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저는 참 그분 얘기를 가끔씩 입에 안 담으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못하는 걸 못 견뎌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국회는 말을 안 듣지?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마음대로 안 되지? 대통령까지 됐는데. 검찰 때도 내가 대통령을 막 다 구속시키고 하면 전부 다 내 앞에서 무릎 꿇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또 느꼈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원래 잘못은 크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그걸 덮기 위해서 더 큰 나쁜 일들 자꾸 벌려고 왔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이게 나쁜 악을 악으로 덮다가 그 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코 씻을 수 없는 내란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그것도 친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어디 교과서에서나 혹은 남미에서나 있을 수 없는 일을 그게 예를 들면 국민들의 저항 강도가 떨어진 민도가 낮은데 어떤 총 들고 다 도망가고 막 서로 들어와서 아양 떨고 이런 후진국 생각했는데 우리 국민의 수준이 이미 그걸 넘어섰어요. 그렇죠. 잠깐은 물러설지 몰라도 그걸 포위해서 덮거든요.